예, 안녕하세요. 강원권 DMZ 접경지역 기행, 부제로 DMZ 평화 통일 기행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의 박민철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오늘 제가 하게 될 얘기는 이 DMZ 관련된 우리의 기존의 인식, 그리고 그 변화의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 공간들을 가꿔 나가면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바뀐 DMZ의 공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화통일의 어떤 장소로서 찾아보고 여행하고 같이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는지, 그러한 가능성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강의는 한 1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건 한번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오늘 강의는 세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반도의 분단과 DMZ의 형성 과정들, 그리고 DMZ를 규정하는 오늘날의 몇 가지 이제 그 기본적인 인식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법적인 규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DMZ를 새롭게 읽는 방식들, 어떻게 이 DMZ를 새롭게 읽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DMZ의 재상징화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부제를 들었는데요. DMZ를 새롭게 읽기 위해서 이 DMZ라고 하는 공간을 어떻게 재상징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재상징화한 공간을 어떻게 새롭게 또 스토리텔링으로 이어가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공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DMZ 접경 지역의 스토리텔링과 답사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어떠한 공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의 분단과 DMZ입니다. DMZ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분단의 공간 또는 장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DMZ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MZ에 대한 기존의 인식은 가장 무엇보다도 냉정과 적대의 공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일 것 같습니다. 휴전선으로 대표되는 철조망 휴전선으로 대표되는 남과 북의 경계 지역에는 오늘날도 수많은 저희 그 한국의 청년들이 나라를 공간들을 지키고 있고요. 엄청난 이제 무장을 하게 하고 있으면서도요. 동시에 그러한 공간은 그러한 이 어떤 냉정과 적대 공간 속에서 오랜 동안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이제 야생의 어떤 복으로서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요, 그러한 공간은 저 이제 그 바다 끝, 동쪽 끝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남과 북의 아름다운 경치를 가로막는 저러한 그 선으로 이어져 있기도 하고요. 밤에는 여전히 남과 북의 그 적대와 경계로서 저러한 공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전히 그 냉정과 적대 공간 속에서 DMZ는 우리들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또는 우리들이 쉽게 갈 수 없는, 여전히 무겁고 딱딱한 위험한 공간들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DMZ가 어떤 한국 사회의 새로운 아젠다가 된 것은 비단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변방에서 접경 지역에서 한국 사회의 어떤 평화 통일의 아젠다가 된 DMZ 접경 지역은 오늘날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러한 공간들로 작동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DMZ 접경 지역의 양면성 또는 잠재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DMZ 접경 지역은 적대적 대립을 시각화한 공간이자 반복과 퇴행적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면서요. 동시에 그 공간은 평화와 어떤 통일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한 얘기들을 좀 해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DMZ라고 하는 공간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DMZ는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그 법률적, 행정적 의미에서의 DMZ입니다. 법률적, 행정적 의미에서의 DMZ는 군사분계선에서 남쪽 20km까지의 구역을 그 접경지역 특별법에서 규정한 DMZ 접경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 경기 연천, 파주, 김포, 인천 광역시, 강화, 옹진, DMZ를 감싼 10개의 지자체, 약 한반도 면적의 10% 이상이 바로 이 DMZ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이렇게 그 접경 지역, 그러니까 그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그 이하 남쪽으로 20km 정도의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그래서 DMZ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DMZ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작은 의미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이렇게 빨간 선, 휴전선으로 대표되는 DMZ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적으로 DMZ 접경 지역, DMZ와 접경 지역은 거의 같이 이제 엮여지면서 굉장히 커다란 한국 사회에서 이 한반도에서 굉장히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군사적 의미에서의 DMZ입니다. 248km 군사분계선의 경계이기도 하고요. 군사적 의미에서의 DMZ는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DMZ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남북 각각 2km까지의 구역이고요. 조금 보시면 요 정도겠죠. 앞에서 요렇게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전협정에 의해서 남북 각각 휴전선을 기점으로 이북, 이남 약 2km까지, 총 4km의 구역인 거죠. 구역에서 규정된 곳을 바로 이제 DMZ, 여기서는 이제 무장할 수 없는 공간으로 DMZ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고 있고요. 이렇게 할 경우 서울 면적의 약 1.5배, 적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 여전히 적대와 냉전, 경계와 충돌, 이러한 그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비무장지대는 밀리터리 라이즈드 존, 그러니까 무장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하는 우선적인, 그러니까 무장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먼저 갖고 있습니다. DMZ라고 하는 것은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세계 최고 밀도의 군사 대척지이죠. 이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명칭과 달리 DMZ는 남과 북의 무장된 군인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는 세계 최고 밀도의 군사 대척지이자 최고의 화력의 부대들이 마주한 하나의 화약고입니다. 실질적으로 비무장지대는 역설적으로 군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아무도 무장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이 공간 속에서는 특별히 이제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하는 조인트 시큐리티 에어리어라고 하는 공동경비구역이 있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 DMZ와 JSA는 또 묘한 모순을 낳고 있죠. 남과 북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정과 평화를 위해 일을 하거나 공동으로 근무하는 공간이지 거죠. 무장을 하지 않지만 무장을 하고 있는, 하지만 남과 북이 적대하지만 일상적으로 만나는 것,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공간이 여전히 그 DMZ라고 하는 공간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DMZ라고 하는 것은 모순과 역설, 다양한 성격들이, 양면적 성격들이 모두 다 집결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60년 동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청정 생태계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60년 동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청정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환상에 가깝죠. 이 DMZ 공간 곳곳에는 군사적 주둔지와 정찰 훈련지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이 자연 환경의 그 파괴가 이루어져 있고요. 지뢰 사이에 거칠게 파헤쳐진 산악 군사도로, 각종 그 군사 그 훈련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그 방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울창한 숲이 자라지 못하고 그 남과 북 각각의 그 경계와 관측을 위해서 그 숲을 의도적으로 다 이제 훼손을 했었죠. 그래서 낮은 관목육만 자리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이 이제 살고 있고요. DMZ라고 하는 공간은 오랫동안 우리가 친송하고 오랫동안 그곳이 어떤 청정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 왔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낙후되었고 소외되어 왔던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공간들에 대한 새로운 어떠한 해석, 새로운 우리의 인식, 그리고 새로운 우리들의 어떤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분단의 공간 혹은 장소입니다. 이렇게 앞에 살펴본 것은 DMZ라고 하는 곳의 공간적 확장이 지난 이제 전후 약 70년의 역사 속에서 DMZ라는 공간의 확장과 그 의미가 굉장히 확대되어 왔다고 하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협의의 의미였던 휴전선 중심의 4km라고 하는 이 DMZ라고 하는 인식은 오늘날 광의의 의미로 확장이 되어 왔죠. 휴전선, 앞서서 민통선, 접경지역까지요. 그러니까 광의의 의미는 휴전선과 민통선과 접경지역을 전체 포괄하는 이 DMZ라고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다양한 의미들이 이제 여기서 더욱더 추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이제 광의의 의미로 DMZ 접경지역이 인식이 되니까 한국 사회가 주목하는 대표적인 이제 아젠다가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자체별 정책 및 답사, 다양한 교육 문화 산업, 학문적 관심,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통일 평화 교육의 실제적인 답사와 체험의 장소로서 이해하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 한국 사회가 주목하는 대표적인 의제를 넘어서 오늘날 이 DMZ는 세계적인 아젠다가 되고 있죠. 전 세계를 둘러봐도 이렇게 오랜 동안 특정한 두 국가가 서로의 어떤 그 적대의 공간을 만들었던 곳은 많지가 않잖아요. 더불어 그렇게 오랜 동안 77년 넘게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그러한 곳이 오늘날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그러한 어떤 의미들이 또 평화와 통일의 의미가 추가가 되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공간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DMZ를 규정하는 몇 가지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DMZ라고 하는 공간은 공간적으로 드러났고요. 의미적으로도 굉장히 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DMZ를 바라보는 그 기존의 우리의 인식은 크게 세 가지 틀에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세 가지 틀이 DMZ의 인식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생태주의적 프레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태주의적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되어 있어서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고 있다는 그 사실, 그 가치만을 강조하죠. 인간이 거기서 들어가면 안 되고 환경이 파괴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공간들을 끊임없이 계속 보호하고 보존하고 아주 강하게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죠. 인간이 더 이상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지배하고 있어요. 하지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DMZ 접경 지역에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그 쪽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인간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은 끊임없이 이러한 인식 속에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생태주의적 프레임 속에서는요. 하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생태주의적 프레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가 경제주의적인 프레임입니다. 이 경제주의적, 그러니까 DMZ를 경제적 관점에서 활용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에요. 주민들의 소득 증진, 남북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인 거죠. 여기서는 오히려 이 생태주의적 프레임과 굉장히 충돌하게 됐죠. 인간의 소득 증진, 남북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을 우선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자연환경은 사실상 뒤로 밀려
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의 묘한 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안보주의적인 프레임입니다. 안보주의적인 프레임. DMZ를 어떤 군사의 경계 구역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더 이상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군사적 경계, 또 군사 지대, 군사 지역으로만 규정하는 그러니까 순수한 민간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어떠한 이것은 특정하게 그러니까 군사적 용도에서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바로 그 안보주의적 프레임이고요. 여기서 이러한 안보주의적 프레임 속에서는 어떤 인간의 참여, 그 다음 인간의 개입 또는 어떤 답사와 이런 것들, 이러한 자유로운 활동들이 굉장히 제한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안보주의적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DMZ 접경지를 규정해온 이 세 가지 틀에는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생태주의고요. 원시적 낭만성이 있는 청정 생태 공간으로 DMZ를 신비화한다. 야생 동식물 보존 위주의 협소한 관점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탈역사, 인간이 없는 탈인간화된 공간은 온전한 생명의 터전으로 표상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반드시 인간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태주의적인 공간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뒤로 밀려나게 된다. 오히려 자연환경만 그 공간을 지배하는 주인이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뒤로 밀려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안보주의고요. 대북 적대감 강화를 위한 안보교육 또는 방공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 민주화 이후에도 이 어떠한 시대착오적인 시대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계몽교육의 장으로서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경제주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적 이익에 치중하거나 거점 개발 사업 등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인 거죠. 통일 대박을 꿈꾸는 부동산 투기도 이 공간 속에서 굉장히 많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많은 공간들이 이미 쉽게 말하면 외지 사람들이 그 공간을 땅의 주인이 벌써 되고 있고요. 부동산 투기의 어떤 핵심적인 공간으로 이 DMZ 접경 지역이 소모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 평화 통일에 대한 전망 속에서 지역 로컬리티들이 굉장히 뒤로 밀려나는 그런 모습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제 DMZ 공간의 질서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MZ 공간이 어떻게 지배되고 있는지, 그 DMZ 공간이 어떻게 질서화되고 있는지 크게 두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MZ 공간을 지배하는 질서는 독점화와 경계짓기라고 하는 걸로 가장 우선 독점화와 경계짓기라고 하는 것을 우선 어떤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의 독점화가 진행된다고 하는 건데요. DMZ 접경지역 사실 거의 대다수는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의 거주, 출입, 일상적 재반 활동이 제한되고 있고요. 국가의 허용과 허락을 통해서만 이 공간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DMZ라고 하는 공간을 답사하거나 체험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장소, 많은 장소들은 사실상 신고와 허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바로 DMZ 접경 지역을 가장 먼저 지배하고 있는 질서입니다. 법입니다.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을 위해 국방장관이 설정한 공간이고요. 민간인의 출입, 건축 등 군사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DMZ와 민간인 통제 보호구역의 100%가 바로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요. DMZ 접경 지역의 70% 이상이 바로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휴전선 이남 한 20km 정도의 70% 가까운 공간은 사실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놓여 있는 거죠. 인간이 자유롭게 어떠한 살거나 경작하거나 이런 공간이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게 DMZ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하나의 부작용일 수도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러한 독점화와 함께 연결되는 것은 경계짓기입니다.
DMZ라고 하는 공간은 남북 사이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 어떠한 규제와 금지를 우리들이 다시금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물리적 경계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는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 경계 지키는 사람의 이동을 제약하고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제를 내면화하게 되죠. 이것은 결국 적대적인 타자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문화적 질서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문화적 질서는 타자에 의한 적대심이 있을 수 있고요. 인식 왜곡과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생각의 자기 검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결국 공간 수용에 있어서 수동적인 객체로 우리들을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DMZ 공간의 독점화와 경계 짓기 실적인 사례들입니다. 이 공간은 이제 백마고지, 철원에 있는 백마고지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간은 양구에 있는 두타현이라는 공간입니다. 이 철원의 백마고지 그 기념관 뒤쪽으로 가서 이제 백마고지를 관측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은, 이 장소는요. 여기에 놓여 있는 이러한 경고판들은 모두 다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뭐 주택의 기구 구조물의 신축 증축할 때는 징역 이하 2년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 그 다음에 뭐 이제 사진 촬영 이런 것도 이제 있을 경우에는 똑같은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경고문이 놓여 있고요. 이 양구의 두타연도 민간인 투입 통제선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어떤 그 느낌은 굉장히 제한을 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쉽게 사진 찍기도 힘들고요. 쉽게 쳐다보기도 힘든 이러한 공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단 체제와 접경 지역은 바로 이렇게 안보를 위한 공간으로 박제화되고 있고 경계 짓기를 통해서요. 그러한 경계 짓기는 결국 잠재적 상상력을 우리를 제한하게 만들죠. 이 DMZ 접경 지역은 분단 이전에 오랜 역사적 기억을 간직한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 전체 역사를 봤을 때 분단의 70년의 역사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불과하는 거죠. 많은 동식물과 자연환경, 인간의 삶이 70년을 넘어서 700년, 7000년 이상 이 공간 속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적 기억을 굉장히 우리가 기억을 다 잊게 만드는 공간이고요. 이 공간은 사실상 평화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평화의 감성, 상상, 체험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남과 북의 어떤 적대성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공간들은 그리고 그렇게 무서운 공간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전쟁의 위협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삶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 없이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위한 터전이 바로 여기서 이제 있습니다. DMZ 공간의 질서를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은 전쟁 기념물들이에요. DMZ 공간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쟁 기념물입니다. DMZ 공간은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나 또는 어떤 통일에 대한 감성과 어떤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여전히 이 공간은 너무나 많은 전쟁 기념물들이 남겨져 있는, 세워져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인공구조물이 놓여 있고요. 현충시설로 공식화되고 국가적 관리를 받고 있는 수많은 전적비, 추모비, 현충탑, 위령탑, 여러 비석들이 있고요. 탑과 비석은 지금 현재 전쟁 기념물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것이 바로 이 DMZ 접경 지역에 있고요. 이 탑과 비석은 계속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전쟁 기념물들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2009년부터요, 여전히 오늘날까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탑과 비석이 기념관 21곳, 동상 58개, 사당 10개, 조형물 29개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1002개, 2개나 되는 탑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탑과 비석이 DMZ 접경지역 곳곳에 너무나 많은 공간들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탑과 비석이 효과적으로 썼던 이유는 굉장히 시각적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건립에서 편리하죠. 경제적 효율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니까 이 여러 가지 공간 속에서 이것들을 무분별하게 탑과 비석을 쌓았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특정한 이야기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죠. 낳고 있죠. 이곳은 굳이 DMZ 접경 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화천에 있던 어떤 전쟁 기념물이고요. 이것은 한국 남쪽 끝 제주도에 있는 전쟁 기념물입니다. 이렇게 가장 북쪽에 있고 가장 남쪽 이 공간 속 전체에서 한반도에는 수많은 전쟁 기념물들이 우리 에 있고 특히 DMZ 접경 지역에서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어떤 건립 그러한 구조물보다는 전쟁을 기념하고 여전히 그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공간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DMZ 접경 지역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어떤 건축물은 이 탑과 비석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어떤 불균형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새로운 어떤 공간의 모습들이 필요하다. 전쟁을 기념하는 공간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인권, 그 다음에 정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놓여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DMZ 공간의 질서. 세 번째는 자극적인 묘사와 서사들입니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전쟁 기념물들은 상대에 대한 적대감, 전쟁의 공포를 지속시키기 위한 과도한 묘사에 치중되고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이곳은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공간이죠. 철원에 있는 노동당사라고 하는 곳 공간인데요. 제가 갔었다만 하더라도 이 공간을 설명하는 이 표지판에는 이러한 묘사들이 있는 거죠. 착취와 강제동원, 양민수탈, 체포, 고문, 학살, 시체, 반송장, 사륙, 총살, 생매장. 이 공간은 전쟁의 기념물이자 또는 한반도 분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장소를 설명하는 글들이 너무나 자극적인 또 잔인한 묘사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많이 오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들을 설명하는 단어들은 아이들의 학생들의 눈에 맞지 않는 표사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 단어들은 바로 철원의 노동당사 옆에 있는 바로 위쪽에 있죠. 이것도 유명한 이 수도국지, 철원의 수도국지 에서도 그러한 설명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간 속에서 우리들은 분단과 일제강점의 비극적 역사, 이 수도국지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일본이 만들어낸 수도국 시설이잖아요. 역사적 비극을 인지하기보다는 어떤 전쟁의 공포를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는 것 로컬리티, 지역적 특성의 황폐화로 이어집니다. 제가 이제 DMZ를 연구하면서 한 5년 정도, 약 한 500군데 정도의 답사를 다녀봤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철원만 하더라도 한 10번 이상 답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거주하시는 관광 해설사도 만나보고, 주민들도 만나보게 됐는데, 모두 다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롭고, 그러한 공간이다. 너무나 멋지고, 그런 공간인데, 이 공간들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설명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름다운 설명들도 있고 이야기들도 있는데 왜 이런 공간이 이렇게 전쟁과 특히 남북의 전쟁으로만 이야기되는지 그런 안타까움들을 많은 분들이 토로하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공간은 가기 또 오히려 더 두려운 느낌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어떤 인식을 깰 필요가 있다. 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화천의 구만리 저수지를 8호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짓고요. 철원의 야사들을 백마고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을 짓듯이 그러니까 DMZ 접경 지역의 다양한 공간들을 이렇게
전쟁과 관련된 설명으로만 이제 치중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벗어나는 새로운 DMZ 새롭게 읽기 방식이 필요하다. 그것의 방식은 DMZ를 재상징화하고요. 새롭게 스토리텔링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뒤에 새로운 DMZ를 위한 전략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이제 곧 찾아올 텐데요. DMZ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봤듯이 기존의 프레임이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고유한 가치를 주변화시켰고요. 맥락이 없이 다양성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안보 견학의 상품이 되거나 외국인 DMZ 관광 위주로 되면서 소모적인 단편적인 어떠한 여행 상품으로만 이 DMZ 접경 지역을 인식하고 활용하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안보 견학 또는 DMZ 관광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공간으로만 이 DMZ 접경 지역이 소모된다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다양한 의미와 가치들이 있고 여전히 관광을 넘어선 진짜 오랫동안 예를 들면 한 달 살기 이런 것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공간은 낙후되고 위험하고 무서운 공간으로 인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문화 탐방이 될 수도 있고요. 평화 둘러길 답사가 될 수 있고요. 다크 투어리즘의 어떤 공간이 될 수 있고요. 평화통일 교육의 장소도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창조적인 비전은 여전히 허약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존 프레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인문 가치를 통한 재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근원적 가치에 주목하는 인문학적 관점이 바로 이제 필수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할 것 같고요. DMZ 접경 지역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바로 이러한 인문학적 관점을 통해서 DMZ 접경 지역이 새롭게 해석이 된다면 평화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해석의 가능성들이 열린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공간 속에서 사람의 통일, 그리고 점진적 과정의 통일이 바로 이 공간 속에서 설명이 된다면 한반도 평화 통일의 가장 앞에 있는, 선두에 있는 공간들로 이 공간이 새롭게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DMZ를 위한 전략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극복,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DMZ 생성에 주목하는 생각은 기존의 패러다임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패러다임에 반드시 기초되어야 될 것은 인간의 삶,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삶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 안에서 DMZ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그것은 인간 대 자연, 피와 대립이 아니라 양자 모두를 함께 보듬고 있는 생명의 패러다임, 그리고 단순히 적을 제압하는 안보가 아니라 양자의 호혜적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평화를 실현하는 이 평화의 패러다임,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 속에서 새로에게 남겨진 어떤 아픔, 고통을 어루만지고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이 치유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생명, 평화, 치유의 패러다임이 이 새로운 DMZ를 만들어갈 수 있는 패러다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패러다임은 인문학의 개입을 통해서 인문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DMZ 공간적 특이성을 사상 없애버리고요. 그 DMZ의 공간적 가치를 주변화하고 다양한 의미를 박제화하는 기존의 프레임의 한계를 넘어서 인문 패러다임,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 평화, 치유의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구축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DMZ가 필요하는 새로운 해석과 의미 부여를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패러다임입니다. 바로 인간의 근원적 가치에 주목하는 인문학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문학을 통해서 DMZ의 재상징화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DMZ가 더 이상 특정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과거의 공간이 아니라 어떤 인연과 가치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의 공간이라는 인문적 비전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과거 회귀적인 이 안보와 상처와 개발과 보전의 패러다임에서 인문학적 관점과 방법론을 통해서 DMZ를 재상징화한다. 생명평화 치유라고 하는 새로운 DMZ로 재상징화한다. 이러한 그 재상징화 전략의 구체적인 사례는 이 강의의 말미에 다시 제가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MZ는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생명의 터전으로서 DMZ가 있을 수 있고요. 자연 중심의 보존 논리와 인간 중심의 개발 논리를 포괄하는, 그래서 생명 중심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이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미래지향적 평화통일의 공간으로서 DMZ입니다. 전쟁과 적대의 공간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의미하는 새로운 상징적 공간으로 DMZ가 재구성이 된다면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새롭게 생각하게 될 거고요. 많은 분들의 관심도 더 늘어나게 될 거고, 많은 분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처와 고통에 대한 치유의 땅으로서 DMZ입니다. DMZ는 인위적인 자연훼손과 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의 역사적 아픔과 고통이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상처와 고통의 공간이기도 하는데, 이것의 공간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적 가치, 치유의 공간으로 이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DMZ 재상징화의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DMZ 재상징화의 방향성 첫 번째입니다. 적대적 서사의 극복입니다. 착취와 강제동원, 양민수탈, 체포고문, 학사, 시체, 반송장, 사륙, 총사, 생매장, 철원 노동장사와 수도국지 설명문을 이러한 서술이 아니라 철원의 어떤 보다 평화로운 공간들로 살았던, 그리고 이 공간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어떠한 억압과 수탈의 공간으로, 역사적 공간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전쟁의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은 일제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그들의 억압과 수탈이 있었던 공간으로, 그래서 어떤 그 인간의 역사들이 남아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수도국지와 노동당사 수도국지를 그렇게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적대적 서사의 극복으로 이것들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역적 특성의 회복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이 공간은 지금 되게 유명한 곳이죠. 화천에 있는 8호호라고 하는 건데요. 이 8호호를 전망할 수 있는 8호 안보 전시관에 가보면 설명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전공으로 국군 제6사단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부대표창을 받았으며 중공군 포로를 많이 잡았다고 해서 구만리 저수지를 8호라고 명명하고요. 여기서 마치 그 당시에 중공군이 많이 수몰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8호 오랑캐를 오랑캐를 없앤 그러한 호수다라고 해서 8호라고 명명하였고, 구만리 언덕 화천 발전소 뒷산에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로 쓴 전승비를 세우게 되었다. 이 8호 안보 전부 시간에 가보면 이 전승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원래 있었던 이름이 전쟁의 이름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8호 오랑캐를 묻어버린, 파쇄한, 파괴한 그러한 공간으로 호수로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 자체가 주는 굉장히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인함이 있고요. 8호라고 하는 이름보다 원래 있었던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화천 구만리 저수지.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요. 또는 이 공간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대붕호, 그러니까 큰 학이 이제 나리를 펼고 있는 그러한 대붕호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름의 원래 회복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만 이 지역성이 더 잘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 공간 역시도 굉장히 제가 갔을 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소이기도 했는데요. 양구 두타연입니다.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간이죠. 2014년에 민간인에게 최초 개방된 거고요. 자연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고스란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이곳과 전혀 상관없는 엄청난 규모의 지뢰 체험장이 바로 이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장소 바로 옆에요. 너무 어울리지 않게 있는 거죠. 이 공간을 어떤 그냥 자유로운 생태 체험길로 만든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이러한 지뢰체험장과 같은 곳을 건설해서 일상화된 전쟁 공포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전히 물론 이 공간은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적 그 위협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어떤 방향성은 이곳이 갖고 있는 자연적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롭고 깨끗한 이러한 천혜의 환경으로서 이 공간을 설명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얘도 이게 다 지질학적 지금 이거거든요. 지질학적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전쟁으로만 설명이 되는 방식은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몇 가지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넓혀보겠습니다. DMZ 다시 읽기, 재상징화, 뭐 생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다. 민북마을입니다. 철원 마연이라고 공간 여전히 지금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 공간들은 옛날에 이제 그 아주 접경 지역 38선 이북에 그 1960년대 38선 이북에 있었던 어떠한 접경 지역의 그 경계를 위해서, 접경지역 경계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이 지역에 많은 민간인을 이주시켰습니다. 이제 그래서 민북마을이라고 칭해지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철원의 마연리가 민북마을의 대표적인 공간이고, 여기서 이제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옛날에 이 공간에 이주되었을 때 어려움들, 개척했던 어려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공간들이 지뢰밭이고 철조망이고 여전히 군사 시설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들을 본인의 진짜 손으로 맨손으로 일궈내면서 그것을 그 농경지로 만들었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아들이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또는 아빠가 지뢰에 의해서 발목이 잘리고 삶을 잃게 되는 이러한 그 어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고 있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얘기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접경 지역에서 고성 명파리입니다. 이 명파리는 그 명파해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공간이긴 한데요. 이 고성의 명파리는 그 옛날에 그 금강산 관광이 있었을 당시 그 금강산 관광에 가는 버스가 갈 수 있었던 마지막 그 이제 민간인 마을, 최북단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북으로 이제 철조망을 지나서 금강산 가기 직전에 이 공간 속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도 하고 뭐 필요한 물건도 샀다라고 해서 굉장히 번성했었는데, 지금 가면 낙후되어 있는 공간이요. 디미트 그 금강산 공간이 중단되면서 많은 공간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가시면 여기 가시면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해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땅도 있고 길도 있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들로서 DMZ가 남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질 이야기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 이 아름다운 주상절리들, 이 수만 년, 수십만 년의 그 역사가 만들어낸 경이로운 이 자연환경들. 그 용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길을 만들었고, 물길이 되었고요. 결국 이러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바위에는 그 용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리고 그 퇴적 흔적이 남아있는, 그 실제 보시면 너무나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답거든요. 이러한 공간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문화적 공간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평화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는, 함께하는 내일을 바라보는 뭐 이런 거죠. 심한 폭격에 의해 하얀 바위 가루만 덮여 있어 멀리서 보면 흰 말과 같다고 파여 붙여진 이름. 바로 백마고지. 백마고지 전투 상징하는 공간. 끊어진 철도는 철원 백마고지역에 있습니다. 경원선. 이러면서 이제 철도 중단점이 놓여 있고요. 이러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전쟁 없는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함께하는 내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철마가 끊긴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이어질 미래를 더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다 함께하는 내일을 바라보는 이 그 소위산도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소위산 보시면 이 소위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소위산 생태숲길이 바로 이 근처에 놓여 있죠. 전상에서 이 공간은 철원 평야고요. 철원 평야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멀리 북한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 오리산으로부터 시작된 그 용암이 이렇게 남쪽까지 내려오면서 거대한 철원평화와 그 물길들을 만들어냈다. 용암대지가 여기에 놓여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이 공간 속에서는 이 소위산은 예전에 그 군사기지가 있었던 군사기지가 바로 보시면 여기 군사기지가 있거든요. 군사기지가 있고 지대가 놓여있는 여전히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철원평화가 전체 조망되는 공간 바로 함께 이러한 여전히 군사 시설들이 놓여있다고 하는 거죠. 미군이 옛날에 주둔하기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한 것을 속에서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함께하는 평화로운 내일을 바라보는 공간으로 새롭게 재상징화할 필요가 있다. 분치유, 분단의 상처를 서로 보듬는 공간입니다. 남과 북을 흐르는 강, 조강이라고 하죠. 이쪽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 김포 쪽에 있습니다. 남과 북을 흐르는 조강에서 그 근처에는 강화 연미정입니다. 이 연미정에서 이제 바라보면 이게 연미정이라고 하는 그 사당인데요. 정자인데요. 이 정자에서 이제 북쪽을 바라보면 한 2km 정도일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 그 이 강가에 나와서 체렵을 하는 북한 주민들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목격할 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공간 2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5km 정도나 될까요? 그 남과 북에 굉장히 가깝게 있구나.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보다 남과 북은 너무나 가깝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분단의 상처를 이제 보듬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공간 속에서 남과 북이 가깝게 있고 여전히 우리들은 화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공간들로 남북 주민들이 이제 한번 남북의 주민의 평화로운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강화 연미정이 될 것 같습니다. 분단의 상처를 서로 보듬는 공간. 세 번째는 이 고성의 합축교입니다. 이 합축교는 남과 북에서 같이 지었다 해서 합축교거든요. 이 합축교가 그러니까 고성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철원에 있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세 군데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DMZ 적경 지역에서는 이 고성에 있는 합축교, 남이 반을 지었고 북이 반을 지어서 이 그 건축 양식도 다릅니다. 보시면 고성에 있는 합축교 굉장히 재밌고요. 철원에 있는 승일교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남과 북이 같이 반반씩 지어서 그 형태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서로 같이 만든 다리처럼 언젠가 서로 우리가 같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러한 DMZ 접경 지역의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DMZ 접경 지역 스토리텔링과 답사 프로그램 사례를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답사 프로그램은요, 특히 이제 강원권으로 포커스를 좀 더 봤고요. DMZ 접경 지역을 앞서 얘기했던 재상징화의 전략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스토리텔링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스토리텔링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답사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바로 여기 그를 통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MZ 스토리텔링의 특징과 방법론, 철원만 먼저 놓고 보면요. 사실의 관계망이 아니라 가치의 관계망으로 새롭게 바꿔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철원 지역에서 선별된 철원 DMZ 접경 지역에서 선별된 60개의 장소의 의미를 생명, 평화, 치유라고 하는 세 가지 인문 가치로 재해석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승리전망대, 월정리역, 평화전망대. 이걸 이제 평화라고 하는 키워드로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양지리, 다 민문말인데요. 대마리, 노동당사, 이걸 이제 치유라고 하는 걸로 이제 엮어봤습니다.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안쪽에 생명, 고석정, 직탕,
폭포, 순당 계곡, 철원 두루미관 이렇게 해서 의미들을 만들어 봤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명의 장소들, 승리전망대, 월정리, 평화전망대, 제2땅굴처럼 이 평화의 장소들, 공간들, 마지막으로 양지리, 대마리, 노동당사, 금강사 전철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치유의 장소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의미를 받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이 각 장소들을 가치들과 연결시켜서 의미화하고 새롭게 연결시켜 봤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곳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선 생명의 길, 개척의 땅 이름은 이겁니다. 개척의 땅 민복마을. 이게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장소들이 개별 장소 하나하나가 특정한 의미로 연결되면 하나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답사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척의 땅 민북마을, 예를 들면 철원, 월화리부터 시작해서 관전리, 대마일리, 기마, 생창리, 유공리, 갈마읍, 동막리, 정연리, 동성읍, 이길리, 양지리 이런 식으로 가는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철원 철새 두루미길, 양지리 철새마을, 토교저수지, 철원평화, 철원 두루미가, 샘동 학설저수지 생명의 길이고요. 서화에 기록된 아름다운 길을 걷다, 삼부영 폭포, 용화저수지, 용화동, 느치계곡, 선천계곡, 협천사, 매월대 화적연. 평화의 길은 끊어진 철도길에서 평화를 희망하다, 신탄리역, 백마고지역, 구철원역, 월정리역, 금강산 철교, 암정교. 그 다음에 평화의 왕국을 꿈꾸는 궁예의 길, 도피한사, 금악산, 궁예도성터, 석등, 어수정, 한탄강, 치마대. 경계하는 삶 속에서 통일을 상상하다, 이태준의 상가문항, 이태준 흉상, 생가터, 철교, 독서당 이런 식으로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생명이 자란다, 소위산 생태숲길 이런 식으로 생명의 길, 평화의 길, 치유의 길로 각각의 그리고 그것들 생명, 평화, 치유라고 하는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만들고요. 이 각각의 패러다임에 이러한 길의 이름들을 넣어 보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경로들을 만들어 보면 답사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연리, 금강산, 전기철교, 전기철도 철교입니다. 아마 이 끊어진 철길, 이 사진, 이 공간은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실제 가보지는 못하셔도 사진으로는 분명히 어느 때 한 번씩 보셨던 장소일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의 분단, 그리고 DMZ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죠. 현재 의미는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금강산 전기철도 교량이고요. 분단으로 끊어진 철길이라는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순히 금강산 전기철도 교량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질적 특이성도 있고요. 역사문화적 특이성도 있다. 우선 평강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합이 만들어낸 한탄거가 정자연이 바로 이 공간이고요. 이 공간이고요. 황군중이 세운 그 청량전의 그 정자연도 그 사진의 그 배경이 되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질적 특이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문화적 특이성도 같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각각의 길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연리, 금강산, 전기철도, 철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정연리와 겸재정선의 금강산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연리, 금강산, 전기철교는 겸재정선의 정자연도가 있고요. 정자연도의 배경이 되고 있고요. 겸재정선은 이 철원의 여러 공간에 아름다운 그림들을 철원의 여러 아름다운 공간들을 보고 그림들을 만들었습니다. 삼부영 폭포, 화강백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연리, 금강산, 전기철교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서 이제 확장시켜서요. 이 공간을
시서의 아름다운 길로 새롭게 재구성, 새로운 길을 또 만들어 보는 거죠. 겸재정선이 그렸다고 하는 정자연도의 배경이 되는 이 정연리 철교에서부터 겸재정선의 길을 따라서 삼부연 폭포도 가보고요. 화강백전, 화강은 기마의 옛 지명이잖아요. 철원 기마 옛 지명이 화강이었고, 백전은 그 잣나무 숲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마에 있었던 잣나무 숲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런 것들 이제 한번 겸재정선과 함께하는 철원 DMZ 접경지역 탐방, 이런 식의 이야기로 이제 새롭게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윤리 금강산 철교 시작된 것은 또 이제 지질학적 특성으로 정윤리와 한탄강 용암대지 지질 이야기를 갈 수 있습니다. 직탕폭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송대소, 철원의 송대소, 그 다음에 여기가 고석정처럼요. 이렇게 그다음 여기에 뭐 남쪽에 소이산, 용암대지, 그러니까 그 평강군의 오리산 용암이 만들어낸 그러한 물길들을 따라서 직탕폭포, 송대소, 고석정까지 이어지는 이 용암의 길들은 새로운 물길이 되었고요. 여기서 지리학적 어떤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높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지질학적 공부가 되는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길로 만들어서 학생들과 함께 답사를 갈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유명한 말 그대로 금강산 전기철도 철교로 시작해서 남북의 철도 연결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백마고 지역, 그리고 DMZ 접경 지역 안에 있는 이 월정리역. 월정리역은 DMZ 접경 지역 바로 이제 휴전선 근처에 있어서 가기는 신고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남북을 잇는 철도, 통일의 염원을 담고 있는 평화적 공간으로 이 그 철길을 한번 탐색해 보는 것도 훌륭한 답사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철원만 아니라 다른 공간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고성의 화진포입니다. 고성의 화진포는 이거 역시 이제 지리적 요소가 만들어낸 그 담수호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넘어와서 결국 이 바닷물이 막히고 호수가 된 이 화진포를 둘러싼 또 역사적 공간들이 있습니다. 근처에 이승만 별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기붕 별장이 있고 그 바로 또 옆에 그 화진포에서 그 김일성의 별장이 있습니다. 남과 북의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던 이 공간들은 화진포라고 하는 지질학적 요소를 넘어서 지질학을 넘어서 이 공간은 또한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화진포라고 하는 공간이 담겨있는 다양한 성격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성격에 맞춰서 다양하고 아름다운 다채로운 답사길이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공간은 사실 또 더 나아가서 이 김일성의 별장으로 알려진 오늘날 이제 김일성의 별장으로 알려진 이 공간은 화진포의 성이라고 했고요.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선교사들이 지은 성이거든요. 선교사들이 원래 이 북쪽에 있다가 원산 쪽에 있다가 다시 남하하면서 여기 이제 고성 화진포에 자신들의 거처를 공간들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기거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이제 전쟁 이후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자 남는 공간을 이제 전쟁 기간 동안 김일성이 별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공간 아름다운 공간이기에 나중에 이제 저는 이승만 별장, 이기붕 별장들이 자리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길을 또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의 길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길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있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로드인 DMZ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영상 강의를 보시는 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장소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장소가 다른 장소와 어떻게 의미적으로 연관이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떻게 길이 만들어지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대 도시 철원을 지나 미래 평화 도시
평화도시를 향하다라고 하는 그 길로 철원역부터 시작해서 철원 제2금융조합지, 철원 얼음창고, 철원 농산물 검사소, 구 철원교회, 새우젓교회, 철원 수도국터급수탑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답사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면 답사길이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면요. 이것들이 저희가 만든 이 어플리케이션에 자세하게 그 구현되어 있으니까요. 보시길 관심 있으면 한번 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원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권 연천, 파주, 김포 이걸 다 이름을 클릭하시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각 장소의 사진들, 각 장소의 설명들 다 보실 수 있고 또 답사길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체 공간이 한 500군데 정도 되거든요. 500장소. 여기 어플리케이션에서 설명되고 있는 장소가요. 이 공간들을 다 답사 다니면서 저희가 직접 발로 뛰면서 만든 그 정보들이 녹여져 있습니다. 탐방 답사 어플리케이션용으로 만들어서요. 한번 가족용으로 쓰실 수 있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러한 그 어플리케이션에 고성부터 뭐 여러 가지 길들을 막 만들어 놨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인제 설악의 산결을 어루만지며 걷는 길, 뭐 현리전투 위령비 12선여탕 백담사 대승폭포, 뭐 그 다음에 전적비가 기록한 전쟁, 비가 기록하지 못한 전쟁이라고 하는 답사로 현리전투 전적비, 현리전투 위령비, 38대교, 리빙스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국토의 배꼽에서 통일한반도의 중앙으로 양구에 있는 길인데요. 답사길인데요. 국토 정중앙 휴무리탑에서 금강산 가는 길 비석 한반도섬 뭐 이런 것들 또 뭐 금강 이거 추천해 드립니다. 금강산이 품은 목조 건축의 아름다움. 간성 향교 청강정 천악정 엄연기가오 왕곡마을로 이어지는 이 공간들 이렇게 해서 답사길이 만들어지고요. 양구로 가볼까요? 양구. 뭐, 문학가가 기억되는 방법, 월아리 태극 12, 월아리 태극 문화가, 이회수 감성 테마마을, 서정주 12, 고군 선생과 아홉구비 물줄기, 뭔가, 고군 구곡을 갈 수 있고요. 겨울에 오는 손님, 두루미 학춤을 따라라고 하는 답사길인데요. 철원평야, 샘통, 철새마을, 토교저수지, 학저수지, 철원, 뭐, 두루미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창갖고 죽어간 사람들의 전쟁, 프랑스군 참전 기념이, 필리핀 참전 기념이, 6.25 참전 기념탑, 이런 것들 이제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지역별 탐방 프로그램, 저희가 있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 실제 했던 이제 프로그램 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답사를 다녀봤는데요. 여기 제가 있네요. 예. 그래서 학교 출발해서, 뭐, 소이산 봉수대 오름길에서 지뢰꽃길을 걸었고요. 대마리 두루미 평화관에서 식사를 하고, 실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태준, 철원이 고향이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한국 단편소설의 완성자라고 일컫는 이태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태준 문화를 같이 감상하기도 하고요. 도로 원표 노동당사 철원 경찰서지 파괴된 근대도시 철원을 탐방하기도 하고요. 수도국지 보기도 하고요. 이제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서 일제강점기 근대문화유산인 월정리역, 그다음 평화전망대 보기도 하고요. 금강산 전기철도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루 하고 저녁 식사하고 이제 1박 2일 그 밤에 특강 하고 2일차에는 철원 디엠트 평화공원 요강복 코스가 있거든요. 또 생태평화공원 이 공간으로 가서 이제 생명평화 테마 사진 찍고 답사하고 점심 식사하고요. 한탄강 송대소에서 협곡의 비경을 살펴보기도 하고 싱일교에서 남과 북이 함께 보는 다리 보고 학교 도착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이제 역사문화 체험형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연천입니다. 연천에서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화연구단에서는 이 초, 중, 고등학교 답사, DMZ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연천에 있었던 그 실제 그 답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고요. 네. 뭐 그 외에도 중고등학교 상대 대상으로 고성 1박 2일 코스가 있는데요.
뭐 주제는 전쟁상은 가득한 작은 한반도에 평화의 길이 숨쉬기 시작했다고 해서 고성 전쟁체험관에서 견학하고 통일전망대 관람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명파리, 동해권 최북단 마을 명파리 체험하고 금강산 가는 길에 담긴 역사 의미 파악하고 숙소를 이동해서 금강산 본도에서 이제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이야기들을 특강을 듣기도 하고요. 2일차에는 화진포 기행. 화진포 인근 아까 얘기했던 이승만, 김일성 별장, 생태박물관, 고일돔 무덤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탐방하기도 하고 화진포의 성에서 한반도 평화와 의미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여기서 설화가 있습니다. 화진포 설화도 같이 한번 듣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합축교로 가서 남북이 함께 만든 다리 보면서 다시 돌아오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초등학교 상대로 하는 대상으로 하는 동식물 탐방도 있거든요. 양구 쪽에 DMZ 야생동물 생태관이 양구에 있습니다. 양구 생태식물관에서 또 식물에 대한 해석을 듣고 야생화 생태원이 있는데 거기서 또 야생화 이름 맞추기, 그 다음에 사냥 증식센터 이런 데 가서 이제 체험하기도 하고요. 뭐 인제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 탐방형인데요. 산골마을 인제에 스민 전통문화, 그래서 산속 민속박물관, 박인항 문학관, 시직박물관, 요처서해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전통 문화와 예술적인 장소들을 새롭게 탐방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곳들로 이제 한번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1시간 조금 넘게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많은 공간들을 DMZ 접경 지역에 대한 많은 공간들을 보여드리면서 이곳 공간들이 이러한 의미가 있고 이러한 가치가 있고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 아름다운 공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DMZ라고 하는 공간이 기존의 인식보다 보다 나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는 그리고 생명, 평화, 치유의 공간으로 이 DMZ가 새롭게 인식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인식 속에서 DMZ의 접경 지역의 많은 공간들이 우리가 찾아가고 싶은,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생명과 평화의 어떤 감수성을 충분히 체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게, 찾아갈 수 있게 그런 길들도 한번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장소, 다른 시간, 다른 주제로 또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박민철이었습니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